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과학 B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별 단원 모두 마무리했어요.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별의 밝기,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별의 온도와 그리고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문제풀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꼭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기말고사에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준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요. 네,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 중단원의 제목은요, 바로 은하와 우주라는 단원이에요. 네, 우리가 우주에는 수많은 천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은하와 우주 단원 중에서 두 번째 단원을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자, 그림에 막 동글동글한 이런 천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이 작은 하나하나가 뭐 몇십만 광년 정도 되는 크기의 은하를 의미합니다. 자, 은하가 뭔지, 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존재하는 은하는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은하는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요.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천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림 보시면 막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보이고 있는 저게 바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집단이에요. 자, 저런 집단 하나하나를 우리가 은하라고 불러요. 우주에는 저렇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들이 아주 많겠죠. 자, 그 중에 우리 지구, 그리고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바로 우리 은하라고 불러서요. 우리 은하는 고유명사, 이렇게 네 글자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 자, 오른쪽 사진이 바로 우리 은하의 모습이고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알잖아요. 견우와 직녀가 7월 7석에 오작교에서 만난다. 자, 그 오작교의 정체 그리고 아마 막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의 그 아기에게 주는 헤라의 젖이 이렇게 우주에 쫙 퍼져가지고 그게 밀키웨이가 됐다, 길이 됐다라는 그런 신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사실 정체가 은하다, 우리 은하다라는 걸 이번 시간 학습을 하고 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건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양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을 같이 관찰을 해볼 건데 자 위에 있는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저 모양이요 바로 위에서 본 우리 은하예요. 자 중심을 보시면 약간 길쭉한 타원형으로 막대 모양이 보이실 거고 그 막대 양쪽 끝에서 나선 팔들이 나와 있는 모양이 보이실 건데요. 저게 바로 위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자, 태양계는 저 나선팔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그림 옆에서 본 우리 은하를 보시면 태양계는 이렇게 은하 면에 존재하고 가운데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부분이 은하의 중심, 그 막대가 바로 은하의 중심이에요. 자, 은하의 중심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는요, 8,500파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8,500파섹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감이 안 오니까 3만 광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암기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 은하의 크기가 대략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 빛이 진공에서 쉬지 않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야. 근데
10만 광년이라는 건 빛이 10만 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집단을 말하고요. 은하의 중심부터 우리 태양계까지도 3만 광년이라는 굉장히 긴 거리,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은하의 중심 팽대부 그리고 나선팔이 존재하는 곳을 은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그 나선팔들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나선팔의 개수 세어보세요. 나선팔이 몇 개 같아요? 제가 2010년에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나선팔이 4개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2008년에 나선팔이 4개가 맞아 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다가 또 2013년, 14년쯤에 뭐 영국, 미국 그런 그 천체 이 과학자들이 아니야 나선팔은 2개고 그 옆에 이제 그 자잘한 별들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직도 그 나선팔의 개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몇 개다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직도 계속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중심에 막대기가 있고 막대의 양 끝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와 있는 막대 나선형 은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은하는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은하면에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제가 시작할 때 밀키웨이라는 이야기 하고 시작했잖아요. 자, 그 밀키웨이가 바로 은하수예요. 은하수와 관련된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저도 사실 신화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헤라가 헤라클레스의 친엄마가 아니야. 근데 헤라가 잠든 사이에 헤라클레스를 헤라의 젖을 먹게 물린 거죠. 헤라가 화가 엄청 났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헤라클레스가 힘이 어때? 아기 때부터 엄청나게 셌단 말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는 헤라클레스를 강제로 떼어내면서 엄마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엄마의 우유가 같이 이렇게 밤하늘에 쫙 뿌려졌대요. 그게 바로 밀키웨이. 그대로 밤하늘에 이제 새겨져서 은하수가 됐다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견우직녀 이야기가 있듯이 그래서 그러한 신화의 근거가 되었던 그 밤하늘에 존재하는 희뿌연 띠를요. 우리는 바로 은하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은하수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보면요. 희뿌연 띠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를 바로 은하수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그 은하수의 형태를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겨울철의 은하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름철의 은하수예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선명하고 더 두껍니? 그렇죠. 여름철의 은하수가 더 선명하고 두껍게 보입니다. 자, 저 은하수의 정체가 사실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하 안에 존재해. 은하팔에 존재해. 그럼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어딘가 그 은하의 한쪽 단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화살표가 태양계라고 가정하시고 여름철에 그 두꺼운 은하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하의 중심의 반대편 중에서 어느 쪽을 바라봤을 때 밤하늘에 두꺼운 띠 모양이 관찰되겠니? 그렇죠. 바로 은하의 중심을 바라볼 때 두꺼운 띠 모양의 은하수가 관찰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여름철에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꺼운 이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한번 여름철에 이렇게 두꺼운 은하수, 긴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7월 칠석이라고 하는데 그 7월 칠석의 계절이 어떤 계절이야? 그치, 여름 계절이잖아. 그래서 여름철에 옛날에 공기 엄청 좋았으니까 그 밤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보고 저기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 내부에서 바라본 은하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네,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 그 별들의 거대한 집단 속에는 별들 이외에 어떤 것들이 모여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인트로예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았을 때 구름처럼 보이는 저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인트로가 있던데 저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마치 말머리처럼 보이는 검은색 구름의 형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저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성운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천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추리고 갈게요. 네, 우선 아래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는요, 저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들이 존재해요. 그 천체들은 가스와 그리고 티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스와 티끌들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마치 구름처럼 희뿌연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를 바로 성운이다라고 불러요. 자, 성운에서 태어난 별들, 그 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마치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체가 있는데 그 집단을 성단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가 지금 아래에서부터 설명했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자, 이렇게 성운, 성단, 그리고 성간물질 이 세 가지의 천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우선 성단이라는 건 별이 들어가니까 별을 만들어내는 별의 고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별의 고향, 바로 성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네.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활동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몇 페이지냐면 256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 자, 이 사진 보시면서 별들 말고요.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현상을 세 군데 찾아보세요. 뭐 더 찾아도 돼요. 이건 마치 구름처럼 보이네 하는 부분을 눈으로 여기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바로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스탑해놓고 수업에 집중하면서 해보기 활동도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여러분들이 찾은 구름의 형태와 제가 찾은 구름의 형태가 일치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우선 오른쪽에 있는 말머리처럼 생긴 저 구름 형태는요. 말머리 성운이라고 부르는 성운이에요. 자, 요 새카만 구름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마치 안에서 뭔가 핵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저런 구름의 형태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푸른색 별 주변으로 뭔가 이렇게 붉고 푸른 저런 구름 같은 형태가 보이는데 저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성우는요, 빛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네, 우선 왼쪽 끝부터 이름을 말하자면 암흑성운, 가운데는 반사성운, 그리고 가장 왼쪽 끝에 있는 성운이요. 바로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성운이라는 건 성운이 영어로요. 네뷸라라고 한대요. 네, 네뷸라는 그리스어로 아니야. 네뷸라는 라틴어로 연모 또는 구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였는데 그 네뷸라가 그대로 성운에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연모, 구름. 그렇지. 마치 별들 주변에 존재하는 구름이라는 뜻인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정말 별들이 존재하고 푸른 별들, 붉은 별들 그 주변에 구름같이 존재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 쟤네들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뭘까? 별일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저 성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요, 바로 성간물질이에요.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고, 성간물질이 뭐냐면 주로 가스와 티끌들이 있는데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요. 그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 그리고 그 가스보다는 조금 더 알갱이의 형태를 띠고 있고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안정한 형태의 티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티끌들, 그런 가스들, 그런 입자들이 주변에 있는 빛과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성운이다라고 부를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성운을 빛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말고 그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네, 오른쪽 끝에 있는 건 바로 암흑성운이에요. 자, 암흑성운은요, 그 성간 사이에 티끌들의 농도가 굉장히 짙어. 티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오는 빛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산란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빛들이 안 보이니까 마치 그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새카맣게 보이는 현상인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말머리 성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방출 성운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안에 제가 핵처럼 보이는 뭔가에서 빛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발광 성운은 말 그대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라고 해서 발광이라고도 얘기했고요. 방출 성운과 발광 성운은 같은 성운을 의미를 합니다. 성운의 중심부에 있는 굉장히 뜨겁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밝은 별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뿜어내는 그런 형태의 성운이 돼요. 굉장히 뜨겁고요. 주로 이렇게 뜨거운 별들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자, 가운데 있는 성운은 바로 반사 성운인데요. 반사, 말 그대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변의 별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이는 구름의 형태를 반사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들이 빛을 산란시키고요. 보시면 반사성운은 약간 푸른색을 띠잖아요. 저 가운데 보면 마치 마귀 할멈처럼 보이는 얼굴 보이시죠? 저게 바로 반사성운, 대표적인 마귀 할멈 성운이 되는 거예요. 어, 붉은 빛보다는 푸른 빛을 더 많이 잘 산란시킨대요. 그래서 발광성운은 푸른색의 구름 형태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발광성운에 비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는 더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성운의 종류 세 가지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를 이제 개념 정리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이라고 이야기하는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다. 반사성운은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다. 암흑성운은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너무 그 성간물질의 농도가 짙어서 뒤에 있는 별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죠. 어둡게 보이는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른쪽 끝에 있는 얘는 그럼 어떤 성운에 해당할까? 그치, 까맣게 보이지? 뒤에 있는 빛들이 통과할 수 없잖아요. 제가 바로 암흑성운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것 같은 장미처럼 생긴 저 성운이요. 바로 방출성운에 해당하겠지. 자, 왼쪽 끝에 있는 저 푸른색 성운, 보랏빛을 내는 성운들이요. 저 반사시킬 때 그 푸른빛, 보라색 빛을 더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반사성운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얘들 살펴보면서 아, 얘는 이래서 반사성운이고 얘는 이래서 암흑성운이구나 라고 한번씩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운은 네,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각자 내용 정리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성단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자, 성운하고 다르게 얘는 별들이 모여 있는 거야. 네, 성단을 영어로 제가 자꾸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성단을 영어로 스타 클러스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클러스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바로 무리, 집단, 뭐 식품 클러스터 그러면 식품 그 공장들이 몰려 있는 그런 그 공장 단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클러스터라는 건 이런 무리와 집단을 의미해요. 즉, 스타 클러스터는 별들의 집단, 별들의 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눈으로 보고 계시다시피 그만 볼게요. 자, 이 사진들 보시면 별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서 모여있기도 하고 마치 이렇게 막 촘촘히 모여있기도 하잖아요. 그 모여있는 형태,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나눌 거예요. 네.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성단, 비교적 개수가 적은 성단을 산계성단이라고 부르고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 더 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공처럼 모여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그림 보시면 그 성단의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왼쪽에 있는 애가 바로 산계성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구상성단인데 왼쪽에 있는 별이 푸른 빛을 띠고요. 오른쪽에 있는 빛들은 좀 노랗고 붉은색 색깔을 띠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와의 관계 푸른 빛을 띠면 온도가 더 어떻다? 그렇지, 높지. 자, 높다라는 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야. 되게 젊은 별이다라는 뜻이고 온도가 붉고 노랗다라는 뜻은 태어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에너지가 좀 소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계성단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별들의 집단이고요.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별들의 집단이래요.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우리 우주의 탄생과 별 그 역사가 뭐라고 하지?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상성단을 죄송해요. 자, 구상성단을 연구를 한다라는 건 우주의 화석을 연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구상성단을 연구해서 그 성단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 뭐 생성 과정을 연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우리 은하의 생성과 진화 뭐 이런 과정들까지도 저 구상성단의 역사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대요. 그래서 구상성단을 우주의 화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몇 가지 그림 보면서 성단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산계, 흩어져 있다, 흩뿌려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구상, 공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힘의 이유? 원인? 걔는 뭘까요? 뭐 때문에 별들이 자꾸 뭉치고 있는 걸까? 그렇죠.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중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중력이 그 엄청나게 큰 별들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별들을 서로 끌어모아서 저렇게 별들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5개의 그림을 보시면 자, 우주에서 되게 아름다운 우리 은하에 있는 성단들이에요. 아름다운 성단 탑 5라고 해요. 자, 얘는 무슨 성단이야? 그렇지, 얘는 흩어져 있는 산계성단에 해당할 거고. 자, 그럼 얘는 무슨 성단이야? 자, 얘는 구상성단에 해당하죠. 얘는 무슨 성단이게요? 네, 얘는 제일 유명한 상계성단 중에 하나예요.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레이아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7자매를 뜻한대요. 거인족 티탄인 아버지와 그리고 바다의 요정, ним프라고 말하죠.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7자매의 이름을 따서 플레이아데스라는 성단을 지었는데 그림 다시 보시면
밝게 보이는 7개의 별의 이름이요. 그 플레이아데스 7자매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나머지 2개는 9개의 별이 유명해요. 7개는 7자매, 나머지 2개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따서 별의 이름을 지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의 이름이 알키오네라는 별인데 7자매 중에 제일 예쁜 그런 딸이었나 봐요. 네, 굉장히 유명한 상계 성단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또 어떤 성단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이게 바로 구상성단인데요. 이 구상성단은 제가 내리고 설명할게요. 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거대한 구상성단이에요. 가장 거대하다라는 건 오랜 세월 별들을 데리고 왔을 거고 끌어왔을 거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런 성단에 속할 거예요. 자, 이 성단 조금 재밌어요. 자, 마치 쌍둥이처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대각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흩어져 있잖아. 봐봐. 근데요, 저걸 계속 오랫동안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상계 성단들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천문학자가 저 성단을 보고도 우주의 중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 별에 막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성단들 5개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그런 그런 모양을 보면서 이거는 산계 성단이다, 구상 성단이다. 산계 성단은 비교적 젊은 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푸른 별이 많고 구상 성단은 비교적 역사가 긴 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붉은 별들이 많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뭘 기억하면 좋을까? 네. 사실 성단성은 내용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주저리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빛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성운을 구분 짓고,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서 성단을 구분 짓고 성단 중에 어떤 모양은 뭐라고 부르고 성운 중에 어떤 형태는 어떤 정도의 빛을 내면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 은하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바로 우리 은하 안에는 수많은 천체들이 존재하고 그 천체들 중에 성단과 성운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하수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반 모양의 우리 은하 주변에도 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원반 주변으로 이렇게 그 별들이 존재하는데 그 별들 주변에 존재하는 까만 물질들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바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물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해요. 자, 그 암흑 물질과 하나 설명을 빠뜨렸어. 그 별들이 모여있는 요렇게 그 원반 주변에 있는 영역을요. 바로 헤일로라고 불러요. 네, 요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은하 배웠고요. 은하가 뭔지 거대한 별들의 집단을 말한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수는 은하의 단면을 본 거고 여름철에 은하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더 두꺼운 띠의 은하수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성단성문 설명 자세히 드렸으니까 이런 거 종합해서 제가 지금 중단원, 2단원에서요 1, 2 소단원 함께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내용을 했지만 내용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는 한번 볼게요. 제가 필기를 해서 짧게 필기를 해서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과 한번 대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 네, 제가 필기 영상을 찍었는데 카메라가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은하라는 건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을 말한다.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말하고요. 우리 은하의 모양은 막대 나선 모양의 은하입니다. 네, 이게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은 가운데 막대가 있고 나선팔들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우리 은하의 중심부는 막대 모양, 그리고 이 팔은 나선 모양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중심부가 약간 볼록한 원반 모양은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 자, 이 원반 모양 주변에 있는, 잘 안 보이지? 자, 펜 따라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영역을 바로 헤일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네. 자, 우리 은하의 지름은 파색으로 표시하면 35,000 파색, 광년으로 표시하면 약 10만 광년에 해당하고, 태양계의 위치는 은하의 중심에서 8,500 파색, 광년으로 표시하면 3만 광년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 태양계는 그 우리 은하 중심에서 떨어진 나선팔에 존재하고 있죠. 네. 자, 이 사진은 제가 은하수 사진을 한 장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하를 지구에서 관측한 모습이 바로 은하수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밤하늘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할 때 은하수가 밝고 넓게 보인다. 이때가 바로 여름철이다 라고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수가 뭐 밀키웨이라고도 부르고 견우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라고도 부르고 뭐 강이라고도 부르고 길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우리 은하는요 주변에 수많은 은하들을 집어삼키면서 거대하게 커진 그런 은하, 무시무시한 은하예요. 자, 성단성운 필기할게요. 네. 자, 성단이라는 건 은하를 이루는 천체 중에 많은 별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천체를 말하고, 별이 모여있는 모양에 따라서 바로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나뉩니다. 자, 흩어져 있는 애들이요 바로 산계성단이고요. 이렇게 공처럼 모여있는 애들이 구상성단이에요. 얘는 젊은 별, 얘는 오래된 별, 즉 얘는 우주의 제가 화석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네, 젊은 별이니까 얘는 더 뜨거워. 얘도 뜨겁겠지만 덜 뜨거워. 그래서 얘는 푸른색이 많고 얘는 붉은색이 많아. 자,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해가면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십 개에서 수백만 개, 좀 적은 별들, 적은 양. 수만에서 수십만 개, 얘는 많은 양. 그리고 공 모양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자, 성운이라는 건 성간물질이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끌들을 의미합니다. 성운은 그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현상을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삐뚤어지냐. 자, 첫 번째 성운은 오리온 대성운. 얘가 대표적인 방출성운이죠. 방출성운을 발광성운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스스로 빛을 발광한다고 하니까. 자,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면서 다시 빛을 내는 성운이고요. 반사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암흑성운은요, 주변의 별빛을 가로막아서 차단시켜서 자기가 까맣게 보이는 그런 성운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은하와 성운과 성단 내용 정리했습니다.